차트를 통해 이번 주 증시 정리하고 다음 주 증시를 전망해보는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휴가 갔다 돌아온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지 기자 이제 휴가 가셨을 때 시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돌아오시니까 시장이 반등해 주더라고요. 네, 좀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주 2,900선마저 깨질 뻔했습니다.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예. 지난 화요일 장중에 2,901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원인을 꼽자면 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와 테이퍼링 우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다행히 오늘은 좀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3,0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하락분을 반납하면서. 네네. 네. 하락분을 반납을 하면서 예. 마감을 했고요. 또 이번 주 환율도 좀 불안하게 움직였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1,2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예. 지난 12일 1,198.8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연 고점을 경신을 했는데요. 장 중에는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 만에 1,2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역시 환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180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높은 환율 탓에 외국인의 이탈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예. 구원투수로 기관이 물량을 좀 받아냈고요. 개인은 어제까지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번 주 약 5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환율, 수급까지 정말 살필 게 많은 한 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삼성전자 7만 전자가 깨지면서 시장이 이때 한 번 더 겁을 먹었거든요. 네. 다행히 오늘 회복을 하긴 했지만 증권가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번 주 장 개장과 동시에 7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인데요. 장중 6만 8,300원까지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7만 전자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행히 7만 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어치를 좀 팔아치웠고요. 예. 개인이 1조 1,300억 원을 사들이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았습니다. 지난 3일간 외국인이 계속 삼성전자를 팔아치웠는데 오늘은 소폭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속속 낮췄는데요. 미래에셋과 이베스트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신한금투를 비롯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10만 원 수준에서 8만 원, 9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예, 일단 오늘 이 소폭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포인트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시장이 같이 좋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낙관할 수 없다 이런 입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 초까지만 해도 이제 증권사에서 굉장히 낙관적인 리포트들을 정말 쏟아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당시에 제시됐던 10만 전자는 사실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증권사들이 이렇게 목표치를 계속해서 낮추는 이유 저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증권사들이 내놓은 리포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예. 유진투자증권은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은 미중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거시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4분기 휴대폰과 가전 부문에서 원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익이 다시 증가하는 사이클에 들어갈 것으로 연구원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예, 일단 거시적으로 업황 상황에 따라서 내년 초까지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좀 계속 받게 된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내년 하반기 들어서야 이익 증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할 요소인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 경제 지표들 보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뭐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좀 장기적인 리스크로 같이 따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좀 시장이 반등을 했긴 했지만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도 이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상치가 않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 차트인데요. 생산 원가가 급등을 하면서 지난 9월에 10.7% 급등을 했습니다. 예.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 26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원인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석탄 등 에너지 가격 상승 탓입니다. 이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조사 대상 40개 업종 가운데 특히 석탄과 석유 등 에너지 관련 6개 업종이 전체 상승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생산 원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상품 가격도 잇따라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보시겠는데요. 역시 이번 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5개월 연속으로 5%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도 5.4% 상승을 하면서 사실 인플레가 우려에서 현실이 됐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이 인플레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올해 안에 뭐 이렇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연준을 통해서도 오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향후 FOMC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연준이 어떻게 코멘트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채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고요. 네, 연준의 발언으로 인한 채권 시장의 동향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상황 역시나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FOMC 의사록에서 일단 테이퍼링 일정에 대한 윤곽은 좀 드러났고요. 큰 변화는 없었던 걸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제 공개된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테이퍼링이 내년 7월쯤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데 좀 의견을 모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11월 초에는 FOMC 회의에서 좀 발표를 하고요. 또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시작될 수 있고요. 9월 FOMC에서 이미 절반의 위원들이 내년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에 동의하는 위원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월 초에 있을 FOMC 회의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점도표나 또 회의 후에 나오는 위원들의 발언에서 좀 힌트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거시적인 시장을 보면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줄어드냐 마냐 이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도 연 이틀 좀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분위기를 즐겨도 되는지 아직은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는 좀 어떨까요? 네, 다음 주는 오늘 상황을 보면 좀 아시겠지만 잠시 좀 그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소강 상태 든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이 좀 확인이 됐으니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또 어제 미 백악관에서 공급망 불안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증시에 좀 힘을 불어 넣어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1,19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 후반에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시장이 이렇게 출렁였지만 다음 주에는 그 덕에 이번 주보다는 좀 덜 힘든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PPI가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하면서 굉장히 좀 높게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높게 나온 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것보다는 피크아웃 한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물류나 운송에 관련된 병목 현상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는 언급들이 좀 시장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상으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과연 여기서도 계속 올라갈 건가 아니면 꺾일 건가 이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문제도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죠. 주식시장이 중요한 거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그 전력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은 좀 많이 만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중국의 산업 지표의 경우에는 중국의 전력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23일에는 헝다그룹의 달러 채권 만기 유예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헝다가 디폴트 상황에 처할지 또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미국의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넷플릭스와 버라이즌 등 IT 기업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좀 낮아진 만큼 실적이 선방한다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살펴볼 지표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시장은 이번 주보다는 덜 힘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만큼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 재편의 시기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